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지금 우리들이 자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3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생극재화의 선후가, 즉 순서가 길흉을 결정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죠. 왜 중요하냐면요. 이 자평진전 식으로 사주를 통변을 함에 있어서는 이 격국의 고절을 가지고 사주를 분석을 합니다. 격국이 이른바 성격이 돼서 즉 성격이 되려면은 유정하고 유력해야 되죠. 그러면 이른바 격국의 클래스가 높은 거죠. 이른바 사주의 그릇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반면에 무정하거나 무력하면은 사주의 그릇이 작은 경우에 해당하죠. 이렇게 자평진전에서는 이 격국의 고절을 가지고 사주를 통변을 하기 때문에 에, 그 선행 전제로서 이 사주가 어떤 격국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공부를 했죠. 그리고요. 그렇게 격을 찾았으면은 그 격이 완성이 됐는지, 완성이 됐으면 이른바 성격이라고 그러죠. 완성에 도달하는 것을 실패했다. 그래서 이른바 패격이라고 그러죠. 또 다른 말로 파격이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성패를 알아보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성패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상신이죠. 요런 그 성패를 알아보는 과정에 작동되는 중요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생극재화의 선후의 문제입니다. 이걸 판단을 할 때, 이런 요소들을 판단을 할 때 생극재화의 선후가 같이 동시적으로 개입되게 됩니다. 또 구절에서도 이 잡기월에 어떻게 격을 잡을 것이며 이 겸격의 경우도 유정, 무정 이런 걸 따질 때 이 생극 재화의 선후와 맞물려서 함께 고려를 해야만 이 격국이 이른바 성격이 됐는지 파격이 됐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사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생이 영상을 하나씩 이렇게 올렸거든요. 다시 한번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 리뷰를 하자면 이 정관격은 이 관격이 성격이 되려면은 재성으로부터 생을 받든지 아니면은 인성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성격이 되죠. 반면에 박격이 되는 요소는 이 상관으로부터 극을 받는 것이죠. 상관, 경관이 되면 위화백단이다. 그래서 박격 요소고요. 어, 또 이 관살이 편관을 봐서 관과 살이 혼잡되면 정관 본연의 역할을 하지를 않는다고 그랬죠. 정관 본연의 역할은 나의 목숨의 그 원천인 재성이죠. 양명지원인 재성을 비겁이 분탈해가는 것을 이 정관이 억제해 줍니다. 이 비겁을 관리 통제함으로써 나의 목숨의 원천을 지켜내는 일을 이 정관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그 올바르게 인도해주는 기능이 이 정관의 본연의 역할인데 이 관과 살이 혼잡되면은 정관이 본연의 역할보다 칠살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고통스럽게 하는 쪽으로 정관이 작동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합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권에서 말씀드릴 때 이 정관격의 성격 요인, 합격 요인 말씀드렸는데 상관을 보면은 무조건 합격이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상관을 봐도 무조건 합격이 아니라 이 상관의 그 위해력을 정관을 해치려고 하는 그 힘을
재성을 써서 설계함으로써 무력하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상관이 먼저 오고 재성이 시에 오면은 어, 그런 대로 괜찮은 사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것이 거꾸로 왔다. 재성이 앞에 오고 상관이 시에 왔다. 그러면은 이제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합격이 되는 것이죠. 또 인수격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인수격이 성격이 되려면은 인수가 약하면은 정관으로부터 생을 받든지 이걸 관인쌍전이라고 하죠. 아니면은 칠살로부터 편관으로부터 생을 받든지 이것을 인수격이 칠살을 쓴다. 그래서 인용 칠살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두 번째 요인이고요. 아, 이게 인수격이 매우 매우 강하면은 근이 없는 재성으로부터 살짝 마사지를 받아야죠. 관리 통제를 받아야 너무 왕한 인수를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세 번째고요. 인수도 강한데 나도 강하면은 식상을 써서 그 기운을 설기시키는 성격이 된다고 그랬죠. 이게 네 번째 성격 요인이죠. 반면에 인수격이 파격이 되는 요소는 인수가 약한데 근이 있는 재성으로부터 어, 제극인을 당하면은 이른바 탐지의 괴인이 되는 것이죠. 또 인수도 강하고 나도 강한데 이 칠사를 봐도 역시 합격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이제 인수격인데 제극인을 받는 경우죠. 인수가 그렇게 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극인을 받으면 합격이죠. 그러나 이런 경우도 인수격에서 재성을 봤다고 무조건 합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재성이 앞에 있고 인성이 이 시에 있으면은 괜찮다는 얘기죠. 거꾸로 돼 있으면은 재성이 시에 있으면은 이제 사주가 그릇이 작아지는 것이죠. 또 그래서 이 선후위가 이 길흉을 좌우한다는 얘기죠. 또 식신격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식신격이 성격이 되려면은 재성을 생하는 거죠. 생재하는 경우죠. 또는 이 칠사를 제사를 하든지요.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이 식신으로 칠사를 편관을 제사를 하려면은 에, 편관의 힘과 나와 식신의 힘이 비슷비슷하면은 귀격이라고 그랬죠. 아주 대귀격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식신은 굉장히 미약함에 힘이 없는데 반면에 이 칠살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면은 식신격을 포기한다는 거죠. 포기하고 칠살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귀식 취살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 반드시 인성이 있어줘야 됩니다. 인성이 상신이 되는 경우죠. 반면에 합격 요인으로 보면은 죄를 생하는데 칠살을 받다. 그러면은 이 합격이 되는 것이죠. 에, 또 식신격에서 편인이 떠가지고 식신을 도식하는 경우, 탈식하는 경우죠. 이 편인이 올빼미인데 그래서 효신이라고 그러죠. 올빼미 효자입니다. 이게 올빼미가 아주 맹금류죠. 생쥐라든지 눈에 띄면은 사냥 실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설치류나 얘들은 이 올빼미한테 들키면은 곧바로 이 활동성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따온 거죠. 효신 탈식, 편인 토식. 예, 이게 이제 식신격의 합격 요인인데요. 요 경우도 효신이 앞에 오고 재성이 뒤에 오면은 재성이 시에 있어가지고 이 재극인을 하기 때문에 이 효신을 관리 통제함으로써 어, 탈식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죠. 식신격에서 효신이 떴다고 무조건 합격, 이렇게 흉하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효신이 앞에 있고 재성이 시에 있으면은
이 제극인을 해서 이 올빼미가 날뛰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생극체와의 순서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또 칠살격에서도요. 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칠살격이 성격이 되려면 칠살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인자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관리 통제를 받으면은 나에게 커다란 권력으로서 좋게 내가 이 칠사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통제하는 수단이 이 식신과 상관입니다. 식신으로서 통제하는 것을 식신제살이라고 그러고요. 상관으로부터 편관을 통제하는 것을 상관대살 또는 상관합살이라고 하죠. 이 경우 식상으로서 편관을 관리 통제하는데 재성을 보면은 이 파격입니다. 이권에서는 그렇게 배웠죠. 어,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생극의 선후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재성이 앞에 있고 식신이 뒤에 오면은 식신이나 상관이 뒤에 오면은 이 귀격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랬죠. 반면에 식신이나 상관이 연에 있고 재성이 시에 있으면은 어, 심 선생이 그랬죠. 기억이는커녕 즉 이 칠사를 내가 활용하면 커다란 권력으로 내가 권력을 누릴 수가 있는데 기억이는커녕 재성이 뒤에 있으면은 어, 노년에 말년에 굉장히 고독하고 쓸쓸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잘못하면은 요절할 수가 있다. 내가 죽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식신이 뒤에 있으면 대귀한 격이라고 그러고요. 대귀격이라고 하고 재성이 뒤에 있으면은 잘못하면 요절한다고까지 했어요. 말년에 고독하고요. 그래서 이권에서 얘기한 이런 성패, 부흥 이거는 하나의 원칙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생국제와 그 논리를 그 선후의 논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하고 지금 이제 상권에서 어, 생극제의 선후가 기룡을 결정한다는 이거는 이제 세부 조정을 해 나가는 과정이죠. 보다 더 디테일하게 이것을 모르면은 굉장히 아까 그 평광격 얘기했죠. 굉장히 좋은 사주를 아, 식신으로 제사를 하는데 재성을 봐서 합격입니다. 그릇이 굉장히 작은 사주입니다. 사,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통변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격의 성패, 부흥, 이런 걸, 이 격국의 고절을 판단할 때, 생극제와의 선후와 동시적으로 이걸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자평진전 프레임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즉, 자평진전의 입각에서 사주를 통변을 함에 있어서 생극제와의 선후가 엄청 중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 내용은요. 이게 심 선생이 또 친절을 베푸셨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적천수 원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무슨 선문답 하는 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 그야말로 비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 암호화 시키든지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어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심 선생은 이런 엄청난 비기를 일반인이 접근하기 좋게 자세히 서비스를 베푼 장면이죠. 오늘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다른 것도 여기서 다른 것도 이와 같은 종류로
얘를 유추해서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른 거는 뭐냐? 여기서 지금 네 가지만 예시를 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관격은 자기를 극하는 것이 상관이죠. 인성격은 재성이죠. 어, 또 식신격은 이 편인이죠. 또 재성격은 이 비견이죠. 이게 다 돌아가는 것이죠. 길격이든 재관인식이든 살상겁인이든 간에 하나의 이 예시라는 거죠. 이 다른 것들도 지금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예를 들어놨는데 그것을 유추해서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길흉이 길흉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친절까지 베풀었어요. 한번 보면요. 이게 병일간이 갑인월에 태어나서 연이 개고 씨가 무라는 거죠. 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인격이죠. 인수격이죠. 인수격이 정관으로부터 생을 받으니까 관인쌍전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렇게 인성이 투관이 되면은 인수가 약하지가 않죠.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인성이 약하고 일간도 아마 뭐 병호일이나 이렇게 되면은 일도 왕한 경우거든요. 그럴 때 식상으로 설계하면은 역시 귀격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정관도 사용할 수가 있고 이 식신 상관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아주 좋은 격이 된다는 얘기죠. 그걸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생극자의 선우를 설명을 해가면서 이 정관에 대해서 정관을 활용할 수 있느냐 그걸 판단을 하는 그 기준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걸 유념하세요라고 심 선생이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 개수화는요, 능히 인성을 생이죠, 수생목을 하죠. 그리고요, 이 개수는 이 식신으로부터 무게합을 두려워하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이 무토가 이, 이 합제를 합으로 합반, 기반시키기 위해서는 이 간목을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무토 입장에서는 간목이 이른바 칠살에 해당하죠. 그래서 여기 무토는 일간의 기운을 설계하는 아주 빼어난 기운이다. 그랬죠. 인수격에서 인수도 강하고 일간도 강하면은 식상을 보는 것이 그 식상이 빼어난 기운일 수가 있다. 어, 그런데 이 무토가 갑을 뛰어넘어서 개수와 합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칠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주 크게 귀한 격이다. 이 경우는 식상도 여기 식신도 숙이 빼어난 기운일 뿐만 아니라 즉 빼어난 기운이니까 병화 이 양반의 역량이나 활동성이나 아이디어나 하는 일이나 능력이나 이게 좋다는 얘기예요. 시에 있으니까 자식의 복도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연애에 있는 정관도 역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관도 이렇게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이걸 적천수 표현으로 오면 이걸 연주상생이라고 그래요. 구슬이 다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이렇게. 어, 그래서 아주 크게 귀한 격이다. 소생이 그동안 이렇게 어, 합이나 극을 함에 있어서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소생의 가급적 강의를 진행하는 그 방식이 에, 앞으로 배워야 되는 그것은 한꺼번에 드리지 않고 그 강의 진도에 충실해서 이런 건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차원 정도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1권이나 2권 강의 중에 3, 4, 5권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1권이나 2권을 이해하실 때 혼선이 생깁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2권에서 격국의 성패를 공부를 했는데, 아, 지난 영상과 오늘 말씀드리는 이 생극제와의 선우까지도 아울러서 함께 2권 격국의 성패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 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혼선이 됩니다. 격국의 성패 논리도 모르고 이 선우의 문제도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 이 강의 진도에 맞춰서 그 필요한 부분 한도 내에서만 그 배우지 않은 부분을 살짝살짝 그 터치하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에, 시청자께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강의 방식을 채택해 왔습니다. 그래서 소생이 이렇게 설하고 선생과 심희춘 선생의 이렇게 합하고 주로 문제가 이제 이 재가 합재 극재거든요. 합으로 통제하겠다. 극으로 통제하겠다. 이거거든요. 이것도 이 생극도요. 크게 보면은 이 재화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생을 이렇게 해주면은 받는 사람에서는 내가 생을 받는 거죠. 생을 해주는 것은 설기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를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요. 예, 양면이 있는 거죠. 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를 심 선생은 이제 생극의 선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생극제와의 선후라고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하고 극은 금방 아는데 이 재의 이해를 할 때 합재, 합으로 통제하는 거죠. 합반, 기반을 시켜가지고 극재, 극재 그거를 판단을 할 때 그걸 판단을 해줘야 성패 구웅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예.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서 이 심 선생이 아주 명확한 그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동안 설하고 선생은 조금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심 선생은 한 번도 기준에서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칠살이 가로막고 있으면은 뛰어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이게 100% 칠살이 방어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일부인데 극하는 게 일부는 있기는 있을진데 그것은 무시해도 상관없을 정도다. 그래서 소생이 언젠가 그랬을까요? 어, 이 칠살이 100% 무가 개수로 못 가게 막는다면은 내가 이 칠살이 있으면은 칠살이 나쁜 쪽을 잡으면 다 죽어야 되거든요. 워낙 이게 100% 그걸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칠살이 있어서 100%다 막는다고는 얘기 못 하지만 대부분 이 칠살 때문에 여기를 통과를 못 하고 일부가 합으로 그걸 하는 건데 그거는 무시해도 될 정도다. 아주 미미한 정도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합재나 극재를 할 때 중간에 이렇게 칠살로 가로막고 있는 그러면은 합재, 극재를 못 온다. 이렇게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것이 길흉을 쉽게 알아가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아주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연월에 이렇게 붙어 있든지 이 장애물이 없죠. 칠살이 사이에 없어요. 지난 천간합으로 할 때도 이런 논리로 설명을 했어요. 이런 천간합이나 그걸 할 때는 일간을 제해놓고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일간을 없는 셈 치고요. 그래서 시, 간, 월, 연 이 세 개에만 고려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기에 간목이 있어도 생략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연, 월, 시 일간 제외놓고 그걸 한신이라고 했죠. 한가로울 한자요. 이 합이나 극의 원리를 그런 논리에 입각해서 심희춘 선생을 보고 있음을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몇 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본서부터 제가 간헐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말씀을 안 드리고 조금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여러분들 스스로 본인 것으로 만드는데 유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후로는 이거를 확실히 아주 고정시켜 놓는 게 좋습니다. 합이나 극으로 이렇게 할 때 중간에 칠살이 있으면 극이나 합을 못 한다. 이렇게요. 여기서는 이제 이 정관의 동태를 보겠다는 거죠. 정관격이 아니라요. 이렇게 정관이 이렇게 붙어 있다든지 이렇게 있어도 일 무시하니까요. 요거는 이 합재가 되는 거죠.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가령 이제 이 경우와 이 경우는 무토가 가로막는 게 없다는 거죠. 이 무토가 이게 가로막는 게 일간 이제 무시한다는 거죠. 이것도요. 이게 천간업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격이 크게 파손된다는 거죠. 둘 다요. 이 정관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정관을 써먹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 생국자의 선호를 그, 그 공부하라는 얘기죠. 하나의 예를 들어놓은 겁니다. 예, 아주 명쾌하게 예를 들어놨죠. 예, 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병이 이 신유월에 태어나서 연이 개수고 시가 상관이면 이 상관은 재성에 이게 칠살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극을 해야 되죠. 이게 이제 제격이 왕위에서 관을 본 거죠. 관을. 이런 경우 보면은요. 제격이 식상으로부터 생을 받은 거냐, 제격이 왕에서 정관을 본 거냐, 이 재성격이 왕에서 정관을 생은 거냐, 제왕 생관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재성이 식상으로부터 생을 받은 거냐, 이런 경우는 재성이 왕하죠. 이 경우도 자평진전 원문에 이렇게 제가 투어면은 제격이 성격된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이게 같이 나오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같이. 왜 그러냐? 상관, 경관의 문제가 여전히 그,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정관의 동태를 지금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관이 재성에 막혀가지고, 막혔다는 건 아까 칠살처럼 이렇게 무토 입장에서는 간목이 칠살이 되니까 무서워서 여기를 못 가는데 여기서는 이게 토생금 이렇게 이제 설기를 당하는 거죠. 이 왕한 재성으로부터 설기를 이 상관이 대부분 이 왕한 재성으로부터 설기를 당해서 얘가 힘이 쭉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상관이 이게 토국소 하는 힘이 무력하다는 거죠. 대부분 여기서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일부는 가겠지만 이거는 무시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강간이 가끔 조금 귀한 경우가 있다. 그 얘기는 뭐죠? 요것도 완벽하게 상관이 우리가 이 정관을 보는데 관이 있으면 이게 귀하다고 그러죠. 부귀할 때 이제 부는 재고요. 귀는 관이에요. 그런데 이 상관이 와서 상관경관을 했는데 이 재성으로서 이 상관에 안 좋은 것을 싹 설기를 시키니까 이 상관의 룰 브레이커 역할을 대부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약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귀가 약간. 그것도 가끔 있대요. 가끔. 가끔. 그 얘기는 뭐죠? 원칙적으로 상관, 경관이 되면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말씀드렸죠. 관이 시에 있으면은 이거보다는 훨씬 좋다는 거죠. 상관이 앞에 있고요. 그걸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어, 이렇게 유기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중간에 가로막는 게 없죠.
그냥 토국수 바로 하는 거죠. 그래서요, 격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이게 이 정관이 다 깨져버린다는 거죠. 지금 생극제와의 선호를 정관 위주로 지금 심 선생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격이 다 깨졌다. 이런 표현보다 여기서는 이게 중요하죠. 합이나 극을 할 때 중간에 이렇게 가로막힌 게 있으면 어, 이게 칠살로 가로막히면 합도 못 오고 극도 못 온다는 사실이에요. 어, 그걸 유념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가로막는 장애물이 이 합이나 극을 하려고는 애가 애 입장에서 7살이면은 대부분 못 뛰어넘는다는 얘기고 7살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설기를 당해서 어, 이 토가 대부분 기운이 쏙 빠지면 무력하게 되기 때문에 아, 이게 경관, 이 관을 극하는 게 그 힘이 거의 미약하다. 그래서 약간의 귀는 있을 수 있다. 즉 관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거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상관이 있으면은 이게 토의 기운을 100%다 빼가지고 이 상관이 재성을 통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다이렉트로 가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끔 약간의 작은 귀함은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런 경우도 이 상관의 폐혈을 대부분 설기시킨다. 지난 영상에서 상관 경관의 경우 재성을 보면은 이 상관의 힘을 설기시킨다고 그랬죠. 예. 정관격에서요. 그 논리와 유사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극허로 가는데 중간에 갑의 칠살인 여기가 을목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본인이 극하려고 하는 애가 설기를 당해서 무력화되면 이 정관이 어느 정도 써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작은 기염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이거를 이 두 개의 케이스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극을 하든 합을 하든 간에 중간에 여기서 일 제외로 칠살이나 기토의 칠살이면 을목이나 아니면은 기토의 힘을 설기시키는 이게 이제 이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폐해가 더 줄어드는 거죠. 대부분 설계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설계가 제대로 돼서 작은 귀함이 있을 수 있다. 그것도 가끔. 이, 이제 요거를 쉽게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상관이 뒤에 나왔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안 좋은 게 아니다. 이게 이거야말로 살아있는 법이죠. 어, 서라고 선생이 지난 영상에서 태법과 활법, 죽어있는 법과 멍청한 법과 살아있는 법, 활법 말씀을 드렸죠. 이 두 개의 사안을 기억하셔야 돼요. 중간에 칠살이 있는 경우와 아니면은 설계하는 그 오행이 있는 경우 합이나 극을 대부분 무력하게 된다. 또 예를 든 게요. 이게 신금이 신월달이고요. 연이 임수고요. 월이 무토고요. 시상에 이 정관이 있다는 거죠. 지금 정관을 생극제와의 선호를 이 정관을 써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예를 들은 거예요. 여기서도요. 이거를 놓고 보면은 대부분 이게 무슨 격입니까? 물어보면은 신금의 중기가 투에서 이거 상관격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공산이 크죠. 상관은 이게 극을 당했죠. 이렇게 붙어 있어서 장애물도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아, 상관격이면서 이게 토생금을 해서 본기를 생하기 때문에 이게 이 경금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래의 격을 잃지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원칙적으로 뭐냐면요. 아, 신금이 여기 경금을 본기가 경금이죠. 토생금을 받아서요. 그래서 이거는 메인
주된 격이 상관격이 아니라 이게 본기를 격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월겁격이 되는 거예요. 월겁격. 명리공부 자평진전을 봤다고 하는 선생님들도요. 이 사주를 갖다 놓으면 이거 월급격입니다. 메인 격이 월급격입니다.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거 상관격이라고 얘기 끝내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자평진정 원문에 분명히 이거는 이 본기가 격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본기가 격이면은 월급격이죠. 이른바 녹격격이에요. 녹격격이면은 월령 이의 곳에서 별도로 용신을 차지하죠. 녹격격은 그 비겁의 힘이 강하니까 용신을 관이나 재에서 찾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관이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용신이 된 거예요. 용신이. 격은 녹격격 또는 월격격이죠. 월격격이고 용신이 이제 희귀 판단 기준이 용신이 되는 거죠. 즉 정관격의 논리에 입각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예를 들어놓은 거예요. 이게 심 선생이. 이게 상관격에서 그거보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월급격과 상관격의 겸격인데 메인격이 월격이기 때문에 별도의 격으로서 별도의 용신으로서 이 정관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관이 무너지면은 사주가 아주 흉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주가요. 그리고요. 이 사주는 이 가을에 태어난 금이기 때문에 이른바 금수상함이라고 해요. 금수상함은 금수상관처럼 겨울에 태어난 금은 그게 금수상관이거든요. 그러면은 희경관이라 관을 보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죠. 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수상관뿐만 아니라 금수상함, 가을에 태어난 금도 관을 보면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논리에도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걸 상관격으로 보고 끝내는 게 그러니까 이 자평진정 원문을 꼼꼼히 보지 않으면은 20년, 30년을 공부해도 모르는 겁니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가. 이거는 이 정관 위주로 돌아가야 돼요. 정관 위주로 돌아가야겠는데 이게 수국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요. 이 평화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무토에 가로막혀 있는 임수를 이게 임수 입장에서 수국화 하려면은 이게 무토가 임수 입장에서 이게 칠살이에요. 그래서 이 임수가 이 무토를 뛰어넘어서 그거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정관 입장에서는 병화 입장에서 이 임수가 칠살이거든요. 이렇게 극이나 합을 할 때 중간에 극화를 하는 게 수극화를 하죠. 수 입장에서는 이게 칠살이에요. 임수 입장에서는 못 뛰어넘어죠.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대부분 어, 막히고 일부는 가기는 여기 병원까지 가기는 가겠으나 그건 미미하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 이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다시 한번요. 그래서요, 그 격이 귀함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주 깊게 이 관을 써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관을. 가령 이렇게 지금 정관을 예를 드는데 이게 연이 병화고 월이 임수고 그러면 이게 진월달이 돼야 되죠. 병신 합수 이렇게 되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정관이 뒤에 이렇게 왔을 때 이 순서에 따라서 정관을 써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거 따지지 않고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장애물이 없잖아요, 임수가. 바로 그걸 수가 있죠. 이거 이제 이것도 일간 거의 무시해도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런 경우는 바로 그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임수는 능히 병을 그걸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요. 그 귀함을 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정관을 써먹을 수가 없다. 여기든 간에 이게 다 임수한테 상관한테 경관 당해가지고 상관 경관 당해서 이 관이 써먹을 수가 없어서 그 귀함을 발할 수가 없다. 기대할 수가 없다. 여기서도 이렇게 중간에 칠살로 가로막혀 있으면 못 뛰어넘는다는 사실. 아니면은 임수가
여기서 이제 갑인 이렇게 이제 와버리면은 어, 정인 한 목인이 이제 갑진이 되겠네요. 갑진, 어, 갑진의 임인년 이렇게 되면 갑이 또 이제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여기서 갑한테 설기를 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정관이 약간 아까 소기하다 그랬죠. 어,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글자, 상신이나 써먹는 글자가 시에 있으면은 대부분 완화가 됩니다. 그건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예, 평주를 보면요, 서 선생은 이상은 지금까지 지난 영상 그 상관경관 또뭐 효신 탈식 그 죄를 탐해서 인성을 붕괴시키는 경우 등등 그런 경우는 지금 이제 요거는 관성을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영상 이거죠. 정관을 예를 들은 것이다. 나머지도 모두 똑같다는 거죠. 인성격이 죄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인수격이 제극임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제격이면 비겁에 의해서 이, 이 극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요, 식상격은, 식신이나 상관격은 편인이나 인성에 의해서 극을 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뜻이 다 같다는 거죠. 지금 정관 요거 하나만 예를 들었으나 인성격도 마찬가지고 재성격도 식신격도 모두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어, 살상거비는 이제 역용을 해주면 되는 거고 선후 판단을 할 때 이게 선후 판단이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정관만 예를 들었지만 나머지 지금 인성격이 제극인을 당해서 합격이 될지 식상격이 인성으로서 그걸 당해가지고 합격이 될지 이런 것도 다 같은 논리라는 거죠. 즉 생극의 선후를 지금 여기서처럼 이렇게 판단을 하라는 얘기예요. 구ung의 법도 이게 이제 구ung은 어, 상신이 구ung을 하는 거죠. 합격 난 것을 성격시키는 것이 이 상신이라고 했죠. 그 논리도 똑같이 지금 공부한 것을 이 정관의 논리를 유추해서 적용하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구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이 생극의 선후가 매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설하고 선생 그 평주에 나오는 건데요. 본편은 예, 그 3권의 1절이죠. 본편 그러니까요. 생극자의 선후가 길흉을 결정한다고 그걸 논했는데 이것은 오로지 전적으로 천간의 경우 천간에서의 생극제어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다. 그러나 이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지지가. 때에 따라서는 지지가 천간보다 더 중요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시험 삼아서 이 지지의 생극의 선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그 해가면서 이 세 개의 사례를 들어요. 요거하고 하나는 걸륭제의 사주를 이렇게 들어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이게 인사이트가 있어서 이 두 개만 걸륭제 건 빼고 두 개만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서 선생은 이 적천수를 따르는 양반이라 이렇게 적천수식으로 보면요. 이렇게 이게 연주상생이라고 이렇게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잘 흘렸죠.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다 순서로 이렇게 이게 적천수식으로 보면 매우 매우 기격입니다. 이게 똑같이 여덟 글자가 똑같은데 이게 순서가 안 맞으면은 선우가 틀어지면은 잘못하면 유졸한다고 그랬죠. 일찍 죽는다고요. 그래서 이게 적천수나 보통 사주를 볼 때 이런 식으로 어, 생애관계 이걸 구술이 다 끼어져 있다. 연주상생이라고 해요.
그거로 있으면 좋은, 이른바 좋은 사주들이 많더라.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이 사주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사주는 토금 상관이라는 얘기죠. 토가 가을에 태어나서 토금 상관격이라는 거죠. 토금 상관이면은 인성을 봐야 되거든요. 상관격의 논리로도 상관격이 성격이 되려면은 상관은 일간인 나의 기운을 빼가는 힘이 뛰어나기 때문에 나보다 상관의 기세가 좋다는 것을 전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이렇게 투가 되면은 상관이 나보다 힘이 이런 셀 것이다. 그러면은 이 인성으로부터 내가 생을 받아야죠. 그것도 뿌리가 있는 인성이야 좋아요. 그래야 나를 제대로 생하고 이 룰 브레이커인 이 상관을 통제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있죠. 이게 근이 있어야. 근이 없으면은 무력하니까 이 상관을 통제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가 이 정관을 깨트리는 역할을 사회 규범, 상식 이런 거를 다 깨트리는 범법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인성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이 있어야 되죠. 근이 있는 인성으로서 나를 생하고 이 상관을 관리 통제를 해야죠. 그럴 능력이 있으려면 근이 있어야죠. 그러면 이 근이 있는 인성으로부터 통제를 당하면 상관이 더 이상 법을 어기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하거나 이런 거를 잘 하지 않고 이제 법과 규범과 상식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룰 테이커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이게 이제 상관격에서는 인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상관 패인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상관격이 성격되려면 두 번째로 재성을 봐서 상관 생제를 하든지, 세 번째는 이 칠사를 대사를 하든지, 이게 성격 요인이죠. 합격 요인으로는 이, 어, 이 상관이 약한데 인성으로부터 극을 방했다. 그러면 바로 합격이죠. 또 재성을 상하고 있는데 평관을 봤다. 그러면 상관이 이 재성으로 인해서 이 평관을 대사르지 않고 이 방향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편당을 한다고 그랬죠. 칠살. 나쁜, 더 나쁜 인자로 바뀌는 거죠.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요소로. 여기서는 공법이나 뭐 구설수에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서는 직접 내가 이게 총탄을 맞을 지경에 와 있는 거죠. 이제 재생살이 되면 더, 더 급하게 된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요 경우가 이제 상관이 힘이 세니까 인성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되죠. 여기 무토도 여기서 양인을 받는데 예, 이게 인성이 힘을 받아야 되는데 요 경우 보면은요. 아, 토금 상관격은 인성을 써야죠. 어, 나중에 상관격을 상세히 수목 상관에서는 재를 보면은 4번은 명조일 가능성이 크고 수목 상관이 관을 보면은 이 관을 할 수 있는 명도 있고 목화 상관은 인성을 봐야 되고요. 화토 상관은 칠사를 보는 게 좋고 토금 상관은 인성을 보는 게 좋고 금수 상관은 관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에 정확하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건 상관격의 논리로 봐도 그 인성이 오면 좋아요. 그런데 묘유충을 당해서 이 관이 묘한테 충을 당해서 서 선생은 이렇게 충은 곧 극으로 보는 거죠. 금공목을 당해가지고 이게 다 깨졌어요. 그래서 목 생활을 못 해준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생을 수가 없다. 인성을 생을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는 좌우충을 장해서 이게 정화의 록인데 록이 다 깨졌다. 그래서 정화가 근이 없다는 거죠. 지지로부터. 지지가 천간을 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적천인수 표현대로요. 그래서 인성의 근이 다 파괴됐기 때문에 이 지지의 이 목오고 화가 다 충파를 당했고 충으로부터 다 깨졌고 천간의 화하고 토가 이게 허탈하다.
위에 그냥 붕 떠 있다. 뿌리가 하나도 없이. 예. 그래서요, 아, 이 사람은 일생 동안 이게 공공함을 면할 수가 없었다. 아, 이게 뭐 개척한다, 확장한다 그 소리인데요. 확장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활성화되고 형편이 좋아지는 게 다 추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생 동안 아주 힘들게 살았, 삶을 면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는 뜻은 있으나 그 뜻을 펼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 뜻이 뭐죠? 이 정화예요, 정화. 상관이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사, 그 권력 의지 이런 건 있었으나 이게 지지해서 실어주지 못하니까 근이 없으니까 하나 이게 뜻을 펼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 사주를 보면은 이게 옛날에는 이런 대부분 남자의 사주를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뭐 여자 사주, 본명을 논하는 데에서는 여자 사주를 가지고 보나 그 본명이라는 그 명시가 없으면은 건명입니다. 남자 사주입니다. 남자가 음년에 태어났으니 대운은 역행을 하거든요. 어, 다음 첫 대운이 병신 대운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대운은 이제 을미 대운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대운이 갑오 대운이에요. 그러면은 갑오 대운이면은 갑에서 이게 인성이 생을 받고 지금 인성이 지금 다 떠 있으니까요. 또 오니까 록을 얻어가지고 좋아질 것 같죠. 이렇게 대운에 와서 부족한 오행을 채워줘도 지난 영상인가요? 얘기했죠. 그 좋아지는 것이 한둘에 불과하다. 대부분 부기의 틀은 그 사이즈는 그 크기는 원국, 원판에 다 이미 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이 인성의 록이 다 깨져 있는데 원판 원국에서 제 아무리 그 세 번째 대운에서 갑오 대운이 온다고 한들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뜻은 있으나 펼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평생 공공함을 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 대운에 오면은 뭐 활짝 피고 또 세운 가지고 뭐 재운이 오면은 어떻다, 관운이 오면 어떻다. 그게 얼마나 혹세무민 거짓말 치고 있는지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국에서 부기의 그 사이즈, 그 틀이 대부분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격이나 이런 건 그 대운에 의해서 잠시 격이 변격이 될 수가 있죠. 변격이나 성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역시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원국이 부기의 사이즈 그 틀이 원국 내에 그 정보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부나 기가 언제 드러나게 될 것이냐 그것이 대운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대운을 그 타임 테이블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세우는 이제 구체적인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응하는 기간으로 봐라.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서도 나와 있는 겁니다. 심 선생도 얘기했고 서 선생도 대부분 원곡에서 부기가 대부분 결정이 된다. 그걸 유념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 어, 원문을 공부하지 않으면요. 지금 대부분 선생님들이 선생님 뭐 유명 유튜버 이런 선생님들을 폄하할 생각은 없으나 이렇게 가끔 다른 선생님들은 어찌 하시나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이렇게 들어보면 소생은 거의 뭐 한 거의 95% 이상 조금 좀 황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조금 혹세무민한 것 같아요. 여기에 다 담겨 있는 이거를 공부를 안 하니까 이걸 전달해 주지 못하고 대부분 말장난이죠.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이제 심 선생 표현인데요.
이와 같은 종류는 지금 이거 다 얘기했죠. 그리고 생국의 선호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중간에 칠살이나 아니면은 설계하는 기운이 있느냐, 오행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로 판단해라. 이와 같은 종류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지금 이것도 하나의 예시라는 거예요. 예시.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중에 그 속에 길흉이 아, 갑자기 이게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쉽게 파악할 수, 쉽게 이걸 쉽게 공부가 쉽게 알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자세하게 생각을 하면은 세세하게 아주 생각을 하면은 뭘 생각하냐 그 원인을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런지. 그러면은 그 이치가 아주 매우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명백하게. 다만 배움이 얇은 사람들, 공부가 짧은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기가 어려울 뿐이다. 그 얘기는 뭐죠? 공부하라 소리입니다. 자꾸 이렇게 세세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어, 이게 이렇게 생각해보고 미세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확연한데 이게 왜 이게 도가 말해준다는 거거든요. 얘기해준 이게 천자 이게 배움이 짧은 자 얄팍한 자들에게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공부 안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건 있는지조차도 모르죠. 자기가 지금 어, 지금 대부분 어떤 선생님 뭐한 구독자가 거의 뭐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이런 이론에 다 어긋나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은 자기가 무슨 이제 엉뚱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 것조차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여기 여기 써 있잖아요. 배움이 짧은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하기 어려워 말해주기가 어려울 뿐이다. 얘기해줘도 못 알아먹는다는 거죠. 이런 게 있는지 조차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내공을 키우려면은 고수의 반열을 하려면 이 자평진전은 어, 명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미 검증이 끝난 책이고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원문을 공부하셔야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서 선생도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죠. 이게 서 선생 사주고요. 이게 자기 친척 사주인데요. 여기는 청년 시절에 일찍 죽었대요. 여덟 글자가 똑같다고 그랬죠. 설하고 선생하고. 천간의 병이 쓰리병에다가 임수 하나거든요. 여기도 쓰리병에다가 임수 하나. 지지가 신금 두 개, 진술 있어요. 여기 신금 두 개, 진술 똑같아요. 순서만 다른 거예요. 순서만. 근데 한 사람은 이 양반이 중국 3대 명리 학자거든요. 이 양반이. 여기는 일찍 죽고요. 예. 그래서 이 절에서 이야기한 어, 성패, 뭐 구ung 어느 경우에 정관격이 성격이 되고 파격이 되고 그거는 태법, 멍청한 법이라는 거죠. 죽어 있는 법이고 죽어 있는 법은 말로는 가능하다. 정관격은 어느 때 성격이 되고 어느 때 파격이 되고 그런데 이 생극의 선우, 생극자의 선우를 제대로 그 성격 요인, 파격 요인에 반영을 시켜야만 살아있는 법이 된다는 거죠. 이 살아있는 법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대요. 아까 여기 심 선생도 그랬죠. 배움이 짧은 자, 미세하게 세세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생각도 하지 않고 배우지도 않으면은 말해줘도 모른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이런 문장을 읽었을 때 이게 이런 원문을 놓고 스스로 생각하고요 공부를 하면은 직접 설하고 선생한테 배우는 거고요 심희춘 선생한테 배우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중간에 그 매개체 프로모터라고 해야죠. 이게 약간 촉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하시는데 그 촉매제 역할을 소생이 하는 거죠. 제가 강의 중에 제 주장이나 이런 거는 제로입니다. 제로. 다 고소 위주고요.
소생은 다른 선생님들의 이 명리를 바라보는 이론 체계나 그걸 다 존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대운, 세운 이런 거 말씀드릴 때 아, 각자 그 취하는 관법이 천차만별이에요. 같은 선생님한테 배워도 어, 그 제자들 사이에 이 사주 풀이 방식이 다릅니다. 근데 소생은요, 만약에 관악산을 올라간다면 등산 코스는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서울대 코스, 뭐 사당 코스, 뭐 과천 코스, 안양 코스 다 있죠. 모두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론, 보다 더 안정적인 등산 코스, 그것은 역시 검증이 끝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하고 어, 논쟁이나 논박 그거는 거의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생은 그냥 이 자평진전 원문을 말씀드림으로써 어, 그분들과 그 논쟁에 휩싸이는 것조차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원문으로 다 일가를 한다고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이것이야 이런 방법이 이 고수로 가는 내공을 기르는 첩경입니다. 지름길입니다. 왕도가 있다면 이게 왕도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수생에 오랜 기간 공부를 해왔지만 이걸 통해서 제가 산 증인이거든요. 예,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서 선생도요. 이 살아있는 법은 말로 설명해 줄 수 없다. 서 선생도 똑같이 얘기했죠. 아주 신묘하고 명확하게 그걸 밝히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달려 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배우는 사람들은 아, 아주 숙습을 하는 거예요. 아주 성숙하게 아주 충분히 익혀서 스스로 깨우쳐야 할 따름이다. 더 이상 아주 그 말해봐야 모른다. 이런 거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알겠습니까? 아주 올바른 얘기죠. 그래서요, 요거를 성패구, 요거를 유정, 무정, 이런 걸 감안을 하실 때, 이 생극 제어의 선후를 반드시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생은 이게 논어 우정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서 선생도, 심 선생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우쳐야 됩니다. 온도가 있다면 그겁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논어 한 구절이 생각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배우기만 하고, 즉, 소생의 영상만 보고 불사, 성찰하지 않으면, 리뷰하지 않으면은, 지금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에, 소생 영상 시청하고, 그걸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남는 게 있어요. 이게 불싸하면 안 되죠. 이게 배우고, 성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유튜브 선생님들이 이걸 잘하시죠. 몇 개 들은 거 가지고 이 말을 자꾸 꼬고 뭐고 논리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말, 말을 만들어내고 이상한 논리 그걸 많이 설명을 잘해요. 아주 청산유수로. 정확성이 없습니다. 이 생각만 하고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면은 불학이면은 위태롭다는 거죠. 아주 한 방에 훅 간다는 얘기죠. 한 방에. 그러니까 뭐죠? 좋은 사주임에도 반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좋은 방향으로 가르쳐 줘서 가봤더니 낭떨어진 거죠. 이게 위태롭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지금 3권의 이제 첫 번째 절이 끝났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생의 영상으로 보시고 저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심 선생한테 배우는 거고요. 서 선생한테 배우는 거예요. 소생은 그거에 약간 그 촉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살짝 거들어주는 그 매개체에 불과하죠.
그렇게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생각을 성찰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소생이 몇 안 되지만요. 그래도 구독자 중에는 아주 열혈 시청자가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꾸준히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소생이 예전에 그 배움에 조금 이 명리를 궁금한 게 너무나 많은데 에, 그때 갈증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조금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데요. 대부분 질문 내용이 3권, 4권, 5권을 들으시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영상들에서 설명을 드린 거에 대해서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 백 몇 개의 영상을 만들어 놨는데, 어, 그 각각의 영상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제가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답이나 뭐, 그거는 그 우리가 명리를 공부하는데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댓글로 그 댓글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생이 하는 일도 있고 이 PPT 만들고 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날 잡아서 영상을 한 두 개, 세 개 만들어 놓고 이게 미리 다 업로드를 시켜놓고 이 공개 시점만 예약을 걸어놔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아무튼 몇 분 안 되지만 열혈 시청자가 있다는 게 행복하기도 하고요.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소생이 여러분들보다 먼저 공부한 것밖에 없고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저를 뛰어넘으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 제가 이 자평진전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평진전을 끝맺을 때까지 계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이제 1절은 마쳤고요. 2절은 이제 이 성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른바 이제 천을기인, 뭐 월덕기인, 뭐 그런 거예요. 이른바 신살이죠. 신살은 격국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사주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사주에 보면 천을기인이 있고 뭐 복성기인이 있고 신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는 사주풀이에 무관합니다. 이게 심 선생이 이 제목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 선생 입장에서 무슨 귀인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사주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우회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